네, 기업의 공시를 통해서 그 기업의 속사정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타키오 뉴스의 조우진 대표께서 함께하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예, 디딤 EN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디딤 ENF에 대해서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저축 플러스 은행이 그 주식을 갖다가 소유하겠다는 공시를 했는데요. 여기 공시를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낯선 용어인데 기한이익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해당 그 상장사들이 그 대출을 받은 이제 은행들에게 그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잡힙니다. 담보로 잡혔다는 거는 어느 시점까지는 이제 내가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상환을 하지 못했을 때 상환 시기까지 기한이 이제 있을 때까지는 이제 이익이 디딤 ENF에 발생을 하는데 기한 이익을 상실했다는 거는 상환 시점을 상환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담보 소유권이 상실됐다. 결국 이제 담보로 맡긴 보통주가 사실은 이제 담보로 맡고 그 현금을 빌려준 이제 금융사에게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그룹이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대출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통주로 의결권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인 저축은행에게 왜 담보를 이렇게 맡기느냐라는 걸 따져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상장사들이 제1금융권에 그 돈을 빌립니다. 우리 개인 신용대출과 비슷한데요. 근데 더 이상 빌릴 수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보통 제3금융권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율이 이자율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상상인 그룹에다가 이제 해당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융통하는데 그랬을 때 많은 경우가 오늘 공시에 드린 것처럼 기한이익 상실 그러니까 의결권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상상인 그룹이 사실 해당 주식을 갖다가 인수하고 심지어 그 해당 주식을 갖다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상인 그룹이 어떤 대출을 해줬다는 것은 해당 상장사에게 되게 이제 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의 싼 이자율을 더 이상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상상인 저축은행에다가 손을 내면서까지 현금을 융통했다는 사실은 해당 상장사의 유동성이 되게 악화됐다 이렇게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시를 보시면은 투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상인 그룹은 이번에 이제 담보로 맡긴 주식을 갖다가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막대한 이제 그 지분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의 공시 내용입니까? 예, KG케미칼이 KG이니시스가 제다빔인 선연에다가 약 70억 원을 증여했다는 이제 공시입니다. 그 증여는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증여를 하면은 증여를 받은 당사자는 수중자죠. 수중자는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의 산정 기준은 증여일 발표일 전후 2개월을 갖다가 주가를 평균 냅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 당사자나 수중자나 앞으로 2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면 이제 그 시점을 증여일로 고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2개월 동안은 그 이번에 관련된 KG그룹의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지 않고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2개월이 지나면은 해당 주식이 이제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런 증여 공시를 갖다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이렇게 이제 선연이라는 재단 범위를 증여했을 때 그 그룹 선연이라는 재단이 낯선데 여기가 왜 증여를 받았을까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는데 많은 대기업들이 법인을 하나 세워놓고 법인에다가 자기의 주식을 갖다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하면은 사실은 증여를 통한 세액 공제도 받고 그 국세청에서 많은 세금에 대한 이득을 취합니다. 동시에 증여를 받은 재단은 그 많은 특수관계자가 사실은 증여하는 기업의 특수관계자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에 소송이 붙었을 때 주총에서 의결권이 현황이 됐을 때 그 법인들은 대부분 이제 기존 주주들, 기존 경영진 편에 서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승계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증여와 재단 법인을 갖다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G케미칼은 이번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보통 증여를 하면 증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그 해당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그 법인에 대한 자산을 증식시켜 줍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 재단의 이제 자산이 1조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상인 저축은행 그리고 KG케미칼에 대한 자세한 공시 내용을 전해주신 분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